35번에 나오는 흐름 불일치 문제입니다. 통일성에 관련된 문제죠.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제문을 찾는 겁니다. 왜냐? 주제문 속에 화제와 핵심어가 있는데 그 화제의 핵심어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1번에서 5번에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찾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영어의 문장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가고 또 앞에 있는 내용을 뒤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줌으로써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이 통일성에 관련된 이야기, 또 전의와 관련된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이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앞부분에서 어떻게 연결을 해 가는가,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겠죠. 마지막 뒤에 있는 이 내용이 주제문에 있어서 핵심화하고 관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가 상위 개념이라고 한다면 하위 개념이 여기 있는 상위 개념을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찾는 것이 바로 이 문제를 푸는 요령입니다. 자,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을 보겠죠.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은 이유를 나타내주는 because의 부사절이 먼저 쓰였습니다. 식물들이 어떠한 경향을 갖고 있느냐, 회복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앙에서 훨씬 더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회복하냐면 동물들보다는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은 필수적입니다. 자, 여기 보고 있는 revitalization 하면 소생이죠. 다시 살아나는 건데 손상 입은 환경, 그 환경에서 소생을 하는데 필수적인 게 바로 식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식물들이 이와 같은, this는 소생을 받겠죠. 이런 특별한 혜택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이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재앙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특별 능력을 왜 식물들이 갖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주로 이유가 뭐냐 하면 동물하고는 달리 그들이 소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이제 핵심어가 나옵니다. 바로 새로운 조직과 또 새로운 어떤 장기들을 그들의 생애 주기를 통해서 새로운 장기와 조직을 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핵심어가 되겠죠. 또 여기가 Y에 해당하는 답이 됩니다. 그렇다면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가 이 논리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 1번에 이와 같은 능력이라 해서 요 B가 앞에서 말했던 능력을 이렇게 받겠죠. 이 능력이 왜냐 하면은 바로 활동 때문이다. 식물이 가지는 이 세포 분열에 대한 활동 때문에 그러는데 세포 분열이란 결국 undifferentiated라고 해서 미분화된 조직. 자, 미분화된 조직의 지역인데 그것은 뿌리나 싹에 있으며 또 여기에 특별한 어떠한 신호, 그 신호에 반응을 해서 바로 이 분화가 될 수 있는데 그 분화는 결국 새로운 조직과 장기, 그 장기로 분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즉 1번의 내용은 결국 세포 분열에 의해서 분화가 된다라는 요 이야기를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만약에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세포 분열이 손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재앙이 있는 동안에 손상이 되지 않으면 식물은 다시금 회복을 하고 궁극적으로 바로 변형을 일으키게 되겠죠. 이렇게 손상되거나 척박한 환경,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변형을 할 수 있다. 즉, 여기 있는 이 능력, 즉, generate에 대한 어떤 변형과 또 새로운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자, 이 현상이 뭐냐면 회복하고 변형시켜 나가는 현상을 얘기하겠죠.
그것도 작은 어떠한 규모로 언제냐면 나무가 번개에 의해서 맞은 이 나무가 새로운 가지를 형성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가지를 형성한다. 이것이 결국 위에 있는 현상을 연결해 가겠죠. 이 가지가 주격 관계의 대명사가 나옵니다. 자라죠. 바로 오래된 상처로부터 자라날 수 있는 가지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4번을 보게 되면 형태인데 숲과 초원의 형태에서 식물이, 자, 여기까지는 연결을 했습니다. 식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연결을 했는데 뒤쪽에 보면 조절을 합니다. 바로 물에 대한 순환을 조절하고 그리고 화학적인 구성 요소를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을 한다. 대기에 있는 화학적 구성 요소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이 generate, 생성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하고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가 핵심인데 이 핵심을 설명하는 내용이 다 연결되는데 여기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4번에 있는 내용을 빼면은 3번의 내용과 5번의 내용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확인해 보죠. 여기에 새로운 재생과 또는 다시 발화하는 겁니다. 식물이 재생하고 발화하는 것에 더불어서 이러한 혼란된 지역에서 또한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재파종, 그 파종을 통해서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면 새로운 가지를 형성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바로 파종을 통해서 다시 회복한다라는 이야기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흐름의 불일치는 가장 기본적인 주제문에 나오는 화제와 핵심어를 설정해 놓고 그 핵심어를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내용은 연결을 하고 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키워드는 마지막에 두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 핵심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순서 비율도 이 형태와 똑같은 형태로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 비율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36번의 순서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36번도 역시 마찬가지 A, B, C에서의 첫 번째 문장에서 전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서별은 전체적인 어떤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전후 문장의 어떤 순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서 연결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따르는 순서를 설정해서 문제를 푼다면 사실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여기 A, B, C에 나오는 내용의 연결고리를 찾아보고 그걸 통해서 순서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A를 보게 되면 바로 그때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더라고 하는 그 위에 있는 문이라고 하는 이 더가 힌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그 배라고 해서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 더를 사용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정관사는 어떤 앞의 내용을 받아가기 때문에 정관사가 나와 있다는 것은 이것은 가운데에서 앞의 내용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B를 보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배가 위로 가는데 여기도 그 위에 있는 문이라고 해서 이때도 역시 더를 붙였죠. 여기가 힌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보면 더 쉽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더 쉽하고 여기 있는 더 쉽이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걸 암시하니까 여러분들 여기를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 C로 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 더를 붙였습니다. 수위에 있어서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이 더가 앞의 내용을 받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겠죠. 일단 A, B, C에 있는 첫 번째 문장에서 연결이 될 수 있는 고리를 먼저 찾은 다음에 이 제시문 중에서 제일 먼저 와야 될 것이 누군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 마지막 결론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자, 먼저 제시문을 한번 읽어보면 when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자연적인 물에 대한 어떤 형태가, 자,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자연적인 물 수위의 어떤 형태가 존재합니다. 어디에 존재하냐면 다른 어떤 레벨, 수위에 존재를 했을 때, 자, 여기에 다른 수위라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 수위를 받아갈 수 있는 게 A, B, C 중에서는 역시 마지막 C가 여기에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C가 제일 먼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다른 수위에 있을 때 어떤 운하를 그들 사이에서 빌딩, 여기가 주가 됩니다. 그들 사이에서 운하를 만드는 것은 무엇을 제시하느냐? 바로 이 복잡한 그러한 공학적 문제를 제시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복잡한 공학적 문제, 즉 여기가 핵심어가 되겠죠. 그럼 이 핵심어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여기서부터 흘러서 이 전개가 될 건데, 일단 여기는 다른 수위에 대한 이야기를 C에서 받아가겠죠. 다른 수위에 있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공학자들이 무엇을 만드느냐면 하나나 또는 더 많은 물에 있어서의 어떤 steps, 계단을 만들게 되는데, 그 계단이 바로 로크라고 불려지는 계단입니다. 이 로크가 주격 관계의 대명사입니다. carry 하면 배나 또는 보트를 옮기죠. 그것도 위 또는 아래로 옮깁니다. 바로 이 두 수위 사이를 위아래로 옮기는 그런 로크라고 불리는 계단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로크라고 하는 이 복수형이 영어에서는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를 붙여서 이 로크를 받겠죠. 그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로크는 바로 인공적인 물을 바로 수장을 모을 수 있는 웅덩이를 얘기합니다. 인공적 물 웅덩이를 로크라고 하는데, 이 로크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아주 길고도 직사각형으로 된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 모양은 콘크리트 벽과, 그리고 자,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쌍입니다. 한 쌍에 해당하는 문들을 각각 끝자락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쌍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이야기하겠죠. 그럼 두 개의 문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문을 받을 수 있는 녀석을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걸 보게 되면 그때 위에 있는 물과 배가, 그 다음 B를 보게 되면 이 배가 상류로 올라왔을 때, 자, 배가 상류로 올라왔을 때 위에 있는 문이 닫히게 되고, 그리고 그 배가 들어옵니다. 어디로 들어오냐면 바로 낮은 수위에 있는 물에 있는 로크, 잠금 장치로 들어왔을 때는 위에 있는 물이 닫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더를 붙여서 밑에 있는 하류에 있는 문이라고 해서 여기에 상류에 있는 문과 하류에 있는 문을 두 개를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쌍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여기에 한번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번 걸려서 설명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C에서 끝자락이 B에 있는 처음의 내용을 연결합니다. 여기에 자, 이 하류에 있는 문이 그때 닫히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물이 양수가 되어서 바로 이 더 베신이, 자, 여기 보면 어를, 자,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어를 가지고 있는 물 웅덩이를 여기에 있는 더가 이렇게 받아가겠죠. 그 웅덩이 안으로 더 많은 물이 펌프, 즉 더 많은 물을 양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렇게 상승한 이 물이 들어 올리죠. 바로 이 선박을 들어 올려서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뒤에 있는 이 물의 위쪽에 있는 물에 있는 형태의 수위까지 배를 들어 올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쪽에 있는 이 수위를 받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바로 그때 위쪽에 있는 문이 열리고 그 배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배를 얘기하겠지. 그죠?
이 배가 통과해 갑니다. 얘가 동사입니다. 여기서 하류에 대한 통과에 있어서는 이 과정이 작용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인이 빠졌습니다. 반대되는 형태로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이 배가 결국 배가 잠금 장치로 들어옵니다. 위쪽에 있는 수위로부터의 잠금 장치에 배가 들어오면 물이 펌프가 되겠죠. 여기 있는 잠금 장치로부터 물이 펌프가 되는데 이 배가 일치하죠. 밑에 있는 수위에 있는 물과 배가 일치할 때까지 물을 계속 밑에다가 양수하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배가 밑에 있는 이 하류에 있는 물의 수위하고 일치하게 되면 배가 밑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에 있어서는 이런 연결고리를 하는 문법적인 요소인 관사가 대단한 역할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시고 문제의 어떤 이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자, 정리를 해보게 되면 다른 수위를 나타내 주는데 여기에 더를 사용을 해서 다른 수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어를 사용해서 이 배신 앞에 있는 언이 여기에 걸리겠죠. 여기 있는 배신의 어를 여기 있는 더 배신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쌍에 해당하는 문이라고 했는데 이 쌍은 두 개이기 때문에 위에 보는 것처럼 여기도 더를 붙였죠. 더를 사용해서 위층에 있는 문, 그 다음에 여기도 더를 붙였죠. 아래에 있는 하류에 있는 문, 이 두 개 문을 받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위층에 있는 이 물에 수위할 때 여기 있는 거를 더, 이 더가 역시 어플 게이트를 받고 또 여기 있는 더쉽이 여기 있는 더쉽을 받아서 마지막에는 A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순서는 제일 먼저 C가 오고 그 다음에 B가 오고 그 다음 마지막은 A가 오는 그런 순서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순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해석에 대한 이해보다는 연결고리를 어떻게 활용해서 순서를 먼저 맞출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7번 문제의 순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37번에 나오는 순서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역시 마찬가지 A, B, C에 해당하는 연결고리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 주제문을 제일 먼저 받아가야 될 것을 찾고 이제 마지막 결론까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는데, A를 보게 되면 여기에 however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숙지를 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하지만 훨씬 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여기가 첫 번째 힌트가 됩니다. 그 다음 B를 보게 되면 우리가 제공을 하는데, 자, 여기서 부정관사를 쓰고 있죠. 우리 행동에 대한 어떤 설명을 제공을 한다. 보통 부정관사 어는 처음에 어떤 예를 들 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를 쓸 때와 어를 쓸 때의 차이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의 시작 부분이나 도입 부분은 반드시 부정관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식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같은 단어는 붙여놓는 속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C를 보게 되면 이제 더가 나옵니다. 이와 같은 문화적인 개념, 이 개념을 선택을 하는데 여기서 어를 또 쓰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스크루드라이브라고 하는 보통 명사의 구체적인 어떤 사물을 예를 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드는 보통 명사가 많이 나오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고유 명사를 쓰고 있을 때는 구체적인 예시가 되고, 이 구체적인 예시는 대부분 중간에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주제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주제문이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문화라고 하는 화제를 제시합니다. 자, 문화는 어떻게 해서 작동하느냐,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의식적으로 토론을 하는 요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하는데,
여기가 A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식적인 생각과 의식적인 토론을 통한 방식으로 문화가 작동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이 방법에서 우리가 덜 이제는 여기 나와 있는 less를 붙였기 때문에 훨씬 덜 cognizant라는 표현은 인식하다라는 뜻인데 따라서 이거는 의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화의 작동 방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와 하나는 덜 인식하는 이 두 가지의 예를 들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아마 A가 먼저 와야 합니다. 그래서 B를 보게 되면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동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의식적인 부분과 여기 있는 의식적 부분이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변명이 증명을 수용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이해를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특정한 어떤 상황, 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즉 우리 스스로가 어디에 있는지, 자 여기서 이렇게 수식하면서 여기는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상황, 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떤 변명이 바로 수용이 가능한가, 그거에 대한 의식적 이해를 반드시 우리는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문화적인 생각이 있다. 이 문화적 생각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바로 특정한 도구라고 해서 여기에 특정한 도구라고 하는 이 도구의 어떤 전체적 의미를 나타내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전체적인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게 바로 이 스크루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이 나오겠죠. 자, 전체에 해당하는 표현에 구체적인 스크루 드라이브를 받아서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문화에 대한 생각을 사용한다라고 했고, 이 문화에 대한 어떤 생각을 여기 있는 더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화에 대한 개념을 선택하는데 마치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 바로 스크루 드라이브를 선택하는 것처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미 여기서 B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C가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답은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일은 요구를 합니다. 바로 필립 헤드라고 하는 일자형 머리에 해당하는 것을 요구하고 스크루 드라이브가 반면에 대조를 하죠. 다른 어떠한 일은 요구를 하겠죠. 바로 이 십자형에 해당하는 앨런 렌치를 요구할 그러한 어떤 스크루 드라이브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떠한 형태의 생각이라도 우리가 집어넣습니다. 대화 속에 집어넣어서 정당화시킵니다.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집어넣는 어떠한 생각, 그 생각에 있어서 요지는 뭐냐? 우리의 동기부여하려고 하는 이 동기가 토론을 해서 이용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그들은 전혀 숨겨져 있지 않고 다 나타나는, 누구든지 인식하고 알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owever를 썼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자 여기가 우리가 숨겨져 있지 않다, 그들이 숨겨져 있지 않다, 즉 동기부여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훨씬 덜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A로 갔을 때 반전되기 때문에 대조에 해당하는 however를 써야 된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험 칠 때 여러분들이 however와 but, on the other hand와 같은 대조의 어떤 단어들은 정답을 그냥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받아갔을 때 첫 번째,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어떠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또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지, 왜 특정한 사회적 현실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할 방법을 몰라요. 이 두 가지 형태가 결국은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회관에 있어서의 어떠한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되었는데 뭐를 하지 않느냐? 필연적으로 인식하지 않고서 세계관이 되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같이 가겠죠. 무엇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느냐? 특정한 어떠한 생각의 출처. 자, 이 출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대시, 요 어웨어에 걸려서 우리가 심지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버리더라 라고 해서 여기가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주제문에서 설정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문화의 작용은 의식적인 형태에서 작용을 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덜 인지한 상태에서 한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이 의식적 이야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처음 시작할 때는 반드시 부정관사를 씁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나의 도구로서 설명을 했죠. 예시가 도구인데 그 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얘들이 숨겨져 있지 않다.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 자, 두 번째 B에 해당하는 내용이 자, 여기가 바로 B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A에 해당하는 의식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는 A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부분이 바로 B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잘 인식하지 못한다, 즉 잘 알지 못한다라는 개념으로 바로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 배열은 우선적으로 각 문장의 시작하는 부분에서 연결고리가 뭔지를 찾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후의 흐름을 연결하고 마지막 결론을 찾으면 오히려 쉽게 문제의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칠 때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순서를 먼저 정해놓고 해석을 그 다음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 38번에 있는 문장 연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38번의 문장 연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흐름의 불일치와 이 순서별과 마찬가지로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연결되는 데는 반드시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시되어 있는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는 연결고리를 먼저 찾고 그것이 추상적인 개념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개념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힌트를 준 것이 바로 그들이죠. 주어가 대명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누군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고 집단을 정의 내리냐, 두 명이나 또는 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후에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상호작용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서로 간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묶었을 때 요 each other가 공통된 목적어에 해당합니다. 요것이 요렇게 연결이 되겠죠. 요렇게 서로에게 서로 상호작용과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것을 집단으로 정의를 그들이 내렸다. 특히라고 하는 말은 좀 더 부연 설명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가 부연 설명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해서 흐름을 연결할 때 이 day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everyday life. 자, 일상적인 삶에 우리는 무엇을 보는 경향이냐면 사람들의 어떠한 이 모임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려고 한다 이 말이겠죠. 집단으로 보려고 하는데 하지만 자, 반전합니다. 우리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 사회 심리학자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 사회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용어가 뭘까?
바로 앞에 있는 이 그룹이라고 하는 이거를 받겠죠. 또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이 정확성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첫 번째, 좀 더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이 말을 하겠죠. 또 여기 있는 대의는 결국 바로 이 사회 심리학자를 얘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데, 자, 그 다음을 보게 되면 it is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제 요 위치가 실제로는 강조 구문의 that을 위치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생략해도 상관이 없겠죠. 이와 같은 생각, 상호 간의 작용. 자, 여기 있는 이 interact를 받겠죠. 여기가 상호 간의 작용이나 또는 상호 간의 의존. 요것은 영향을 얘기하겠죠. 한 집단에 대한 공통된 목표를 위한 의존. 이것에 대한 생각이 구별하게 합니다. 바로 이 집단에 있어서의 구성원들, 한 집단의 구성원과, 자, 프람이 걸리겠죠? 단순한 사람들의 어떠한 집합, 모임,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서로 간에 의존을 해야 된다는 거, 요 이야기가 바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이 케네스 하진한 사람이 발견한 것처럼 하나의 모임입니다. 사람의 모임은 우연히 수영을 하러 갑니다. 일을 마치고 나서 그것도 똑같은 날, 매주 똑같은 날 수영하러 가는 사람, 이 사람의 자, 모임이 이게 주어가 되겠죠? 동사는 does not, 아니다. 엄격히 말해서는 하나의 그룹으로서의 구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 이러한 수영하는 사람들은 자, 여기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것도 어떤 조직화된 방식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는 A를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런데 by contrast, 이거는 대조를 할 때 사용합니다. 대조적으로 선수단입니다. 젊은 경쟁을 하는 수영 선수단. 이 선수단이 훈련을 합니다. 아침마다 훈련을 해요. 학교에 가기 전에 훈련하는 이 선수단. 자, 여기 스쿼드가 주가 되고 동사는 is가 되겠죠. 이것은 그룹, 하나의 단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들은 not only A가 나옵니다. 어떤 이런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즉 경쟁을 위한 훈련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공식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게 바로 워밍업을 하는, 몸풀기를 하는 거죠. 함께 모여서 이렇게 몸풀기 하는 이 두 가지가 결국 공통된 어떠한 목표와 또는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집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5번도 자, 강조 구문을 사용을 해서 없애보겠습니다. 이러한 생각,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겠죠. 이 사람은 함께 오는 사람들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오느냐? 이루는 거죠. 공동된 목표를,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오는 사람에 대한 이 생각, 이 생각이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하나의 팀, 즉 그룹이라고 말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정답은 이제 2번이 정답이 되는데, 보통은 3, 4, 5에서 답이 많습니다. 하지만 2번에 대한 내용들 보게 되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대의를 받을 수 있는 녀석이 사회 심리학자들이라는 이 부분이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 또 여기서 말했던 이 용어를 좀 더 정확하게 사용한다라는 이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느냐? 바로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바로 제시문이 좀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이제 39번에 있는 문장 연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9번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특히 관사가 어떤 형태를 쓰고 있는지를 보고 또 대명사의 어떤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위치가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또 1번부터 5번까지 읽다가 보면 연결되어 가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이 제시문이 들어가야 정답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제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일단 더를 붙여서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애물의 이외에도 라고 해서 이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했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그 계좌의 예금주가 소유주가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전화에 대한 콜, 자, 이 전화에 대한 콜이 있다라고 해서 더를 역시 붙였습니다. 여기서 내용이 흘러가기 전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을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소개되어지는 어떤 장애죠. 이러한 접근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입된 이런 장애물 이외에도 만약에 어떤 의심된 사기가 감지가 되면 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 예금주는 deal with는 다루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전화를 다루어야 되는데 이 전화는 요구하죠. 인지 아닌지죠. 여기서 if는 whether와 마찬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바로 이 소유주가 이러한 의심스러운 거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는 전화에 응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하나씩 넣어서 연결을 해 봤을 때 전후에서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각각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떠한 파장. 자,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 파장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 바로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사용자에 대한 편리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안전을 improve, 발전시켜 나간다. 역시 여기 2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때때로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필연적으로 not이 붙었기 때문에 not 꼭 필연적으로 병행하는 것은 아니더라 라고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 보면 그러한 거래가 자, 이 전환입니다. 어떤 전환이냐? from A 그 다음에 to B에 걸려서 지금 보는 자석에 대한 스트립, 우리가 보통 자석의 어떤 띠에서부터 내재되어 있는 칩, 그 칩으로서의 전환, 이 전환이 약간은 속도를 느리게 합니다. 거래의 속도를 느리게 하겠죠. 그것이 때때로는 좌절을 시킵니다. 고객들 중에 in a hurry는 굉장히 급한 그 고객들은 좌절감을 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 보고 있는 이 장애물이란 얘기가 여기에 들어가면 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make service, 자, 서비스를 너무나 burdensome, 귀찮게 만들어 버리면 잠정적인 고객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어떠한 obstacle, 소위 장애가 여러 개의 단계에 걸쳐서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obstacle 앞에 있는 이 burdensome을 받겠죠. 너무 귀찮게 하는 것이 여러 단계에 적용이 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비밀번호, 패스워드, 그 다음에 이중 안전장치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체에 대한 인식인데, 예를 들어서 such as는 예를 들 때 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문을 이용한다든지 아이리시나 또는 목소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러한 생체에 대한 인식이 모든 방식이 된다. 이 계좌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을 keeping, 유지하죠.
hidden, 여기가 목적어고 여기가 목적격 보호가 돼서 숨겨지는 거죠. 잠정적인 사기꾼들로부터 숨겨지게 만들고, 자, 이 옵이 첫 번째 걸리는 방식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옵이 역시 마찬가지 이 way에 걸리겠죠. 당신의 데이터를 dark, 어둡게 한다. 이 말은 비밀로 유지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전체가 바로 주어가 되고 여기에 동사에 are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읽어보면 전부 다 긍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필연적으로 더합니다. 자, 여기 이제 어떤 부담을 더한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이러한 계좌에 대한 사용에 부담을 더한다라는 이 부분이 부정적인 이야기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but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담이 위에 있는 이 부담을 연결하겠죠. 됐죠? 이 부담은 그것이 접근에 대해서 도입된 이 부담이겠죠. 그래서 정답이 이제 5번이 되는데 여기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예금주죠. 그 예금주가 다뤄야 될 게 전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가 유용합니다. 어떤 단계에서는 진정으로 보장을 해주죠. 안다는 겁니다. 요게 가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진주가 되겠죠. 무엇을 하느냐? 당신의 은행이 keeping alert는 경계를 하고 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것이 또한 귀찮은 것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너무 많은 전화가, 자, 여기서 이 전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5번 이 자리가 전화와 전화가 연결이 되겠죠. 여기서 나머지는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러한 너무 많은 전화가 그거를 받게 되면 이것은 지루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루하다, 즉 따분하다, 귀찮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전화를 다뤄야 된다는 이야기의 상세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 여기 나오는 제시문의 더와 여기 있는 더, 요 두 가지가 힌트가 되어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장 연결에서는 역시 순서 배열과 문장 연결과 흐름 불일치의 논리적인 어떤 추론 문제는 전후 문장에서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개념으로 어떻게 단어들을 연결해 가는가, 그것이 포인트가 돼야지 전체적인 해석에 포인트를 맞추면 굉장한 시간을 투자하고도 오답을 찾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전후의 맥락을 통해서 흐름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정답을 찾기를 권고합니다. 자, 지금까지 39번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휘와 어법 또 빈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